세무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로 보면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조사와 심층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통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심층조사는 이게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특별조사, 그 다음에 예치조사, 그리고 최근에는 일시보관조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사는 우리가 그 국세청에서 성실도 분석에 의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선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이제 푸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 저희는 PTI 기준으로 보면 이 일반 조사 중에서도 법인 조사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통상 법인세 같은 경우에 20일에서 40일 정도 받는데, 그리고 심층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심층조사는 좀 국세청에 밉보인 경우죠. 다시 말해서 탈세 제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탈세 방법이 좀 교모하다든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케이스에서 선정된 경우 심층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30일에서 60일, 그리고 국제거래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적조사는 사실상 심층조사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을 경우에 그 과정의 흐름을 추적하는 조사죠. 그래서 변칙적인 그 행위, 신용카드 문란 행위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사 방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는 한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연간 법인 같은 경우에 4,600건, 4,600개 업체 정도가 1년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금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 되죠. 물론 현금 징수 금액은 아니고 아마 고지금액 기준일 겁니다. 다만 저희 연간 국세청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한 287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6%,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건수로 보게 된다면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세무조사로 선정돼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일반 심층 추적조사를 받는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다음은 조사 선정 기준입니다. 정기조사를 먼저 말씀드리죠. 국세청에서 그 성실도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3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그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 성실도 분석에 의한 조사 선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4개년 동안 4과세 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조사를 또 검증이 필요해서 조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고 성실도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 성실도가 하위 그룹인 경우에 주로 많이 받을 것이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성실도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중위권 정도 되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무작위 추출 방식은 아무래도 룰렛 게임을 하듯이, 다트 게임을 하듯이 돌려서 당첨되시는 고객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10년 넘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그러한 성실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돌려서 세무조사를 한번 표본적으로 해서 진짜 성실한 건지 한번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것이 임의 조사 대상 선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정기 조사 선정 기준입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CAF, 국세청 전산 성실도 분석 시스템, 요거에 의해서 정기 선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PCI 시스템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기 선정에도 반영될 수 있겠지만 주로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에 보면 무신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그다음에 무자료 거래, 또 위가공 거래, 그리고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탄류가 있는 경우, 또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선정 사례가 이중장부나 매출 누락,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소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한 경우, 호황업종, 호화사치생활, 그리고 신고소득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빈번하다거나, 그리고 고급 승용차, 고급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PCI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부원해서 더 말씀드리면, P는 재산입니다. C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를 예로 들자면 저의 재산 증가 내용, 원천이죠. 제가 재산이 5년 동안 30억 늘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좀 금융부채가 있죠. 한 10억? 그러면 20억 정도의 순재산이 증가됐죠. 그리고 소비,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등등 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포함해서 소비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죠. 두 개를 다 더하면 제가 5년 동안 총 쓸 수 있는 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I를 뺍니다. 인컴이죠. 그러면 인컴은 국세청에 신고한 나의 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총 사용하거나 증가된 재산 중에서 신고한 소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되는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분석에 의해서 당신은 저는 탄류가 클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서 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거죠.